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처음에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대종교에 다 들어갔다. 그래서 대종교가 도대체 뭔지 이제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교를 만드신 분 홍암나철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암나철 이분이십니다. 네, 이분이신데요. 언제 태어나셨냐? 1863년 전남 요새 벌교 있죠. 벌교에 뭐가 유명하죠? 꼬막이 유명한. 네, 그 벌교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깡촌이야, 깡촌. 그러니까 아주 시골에 그것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원래는 본명은 나인영이십니다. 나인영인데 이분은 인생을 이제 2번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세속인으로서는 속인으로는 나인영으로 태어나고 나중에 단군을 받아들이면서 단군을 알게 되면서 이름을 나철이라 그래서 성인으로 다시 태어나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인영. 그런데 이분은 이제 9살, 10살쯤 돼서야 한학에서 공부를 시작하세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신동이었어, 신동.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우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학을 배우시게 되는데 이 전남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천사 왕석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왕석보. 우리가 이 당시 시대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전국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우리가 스카이를 가고 싶어 하잖아?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좋은 스승을 찾으러 전국을 다니다가 스승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 왕석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석보 선생님은 뭐냐? 그냥 유학자, 예전에 그런 수구적인 유학자가 아니라 되게 개혁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이때까지 독립운동가를 보니까 다 한학에서 특히 뭐를 공부하셨어? 다산 정약용의 실학을 공부하셨고 또 양명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론 계열에서 내려오는 양명학. 양명학은 뭐다? 한마디로 지행합일. 그래서 배운 거를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의의를 따라야 되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석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다산학과 양명학을 하셨어요. 이 왕석보 선생님의 제자가 대표적인 분이 이 홍암나철. 또 이분뿐만이 아니야. 매천야록 쓰신 분 누구죠? 황현. 매천 황현 선생님도 이분의 제자. 또 해학이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고전 비사를 전해준 그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분의 제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스승이 바로 이 왕석보예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스승을 만나게 돼. 두 번째 스승이 운양 김윤식 선생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홍암나철 선생이 동네에서 이제 천재 신동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만 있을 분이 아니었던 거야. 어느 날 형님한테 형님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이 시골에만 있지 말고 넓은 세상을 구경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서울을 구경 간 거야. 한양 땅을 한번 보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서울을 올라가서 이제 형님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얘 동생 우리 이제 다 봤으니까 내려가게 이렇게 하니까 형님 저는 이제 서울의 속을 봐야 되겠습니다. 겉만 봤는데 속을 봐야 되겠습니다. 형 먼저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형은 내려가셨어. 그리고 나철 선생님만 이제 다니는데 어디를 보냐 하면 그 관직에 있는 메인의 그 궁궐이나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냐면 남산으로 가셔. 그래서 남산에 유명한 그 회, 소위 말하는 그 모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 모임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그 당시에 이렇게 벼슬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냐? 서로 이렇게 시를 주고받는 거야. 딱 운을 떼게 이러면서 뭐 운자를 딱 띄우면 거기에 대해서 쫙 읊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자로 나와 있어. 읽어도 몰라. 근데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서로 운을 맞추면서 시를 쓰는데 그때 이 나인영이죠. 이때 나인영이라고 할게요. 나인영의 그 시를 듣고
이 운양 김용식 선생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여기 와서 유람을 하는데 아직 내가 거처할 곳을 못 찾았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집에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김윤식 선생님 집에 있으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운양 김윤식 선생님 뭐냐? 동도서기파 대표적인 항상 나오죠. 도는 동쪽에서 기술은 서양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또 이분은 김윤식 선생은 메인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직에 계셨어. 뭐다? 영선사로 뽑혀요. 영선사는 뭐예요? 당시에 청나라로 가서 그 문물을 배워오게 보낸 사람이 영선사잖아요. 미국에 보낸 사람들은 보빙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배워옵니다. 그럴 때 이 김용식 선생은 나 혼자 몇몇 관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 만질 줄 아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거기서 직접 그 무기를 만드는 곳에 가서 장인들을 배우게 합니다. 일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신식 무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선사로 갔어. 그러니까 청나라에 갔으니까 뭐예요? 친청파겠죠. 갔다 왔어. 그러고 나서는 와서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갑신정변을 제압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갖고 갑신개혁 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 그런 다음에는 또 나중에 그 민비가 막 있었을 때, 명성황후 있었을 때는 대원군을 다시 옹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야. 그래서 대원군을 막 옹립해. 그리고 나중에 또 김홍집의 내각에 또 외무부로 있고 막 이러면서 결국 이분은 뭐냐면 외교를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땠어요? 막 청나라가 우세했다가 러시아 친러로 또 아관파쩌 친러였다가 나중엔 또 친일이었다가 막 이런 그 속에서 이분이 유배 생활을 10년 넘게 하십니다. 어쩔 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유배, 또 여기 또 이랬다가 또 정권 바뀌면 또 유배,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80세 넘게 사세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보세요. 뭐도 해? 중추원의 의원이 또 되세요. 그 중추원이 됐다는 건 뭐야? 친일파. 그래갖고 자기를 내려. 일제가 자기를 내려. 그래서 자기랑 은사금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은사금 5만 원인가를 받아. 엄청 큰 돈이야. 돈만 받고 자기는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친일 논란이 있는 분이야, 이분은. 행적 중에 친일 논란이 있는데 그 은사금 받은 걸로 뭐 해? 흥사단 장단 이런 거 있죠. 기호학회 이런 거. 그리고 홍합나철 선생이 독립운동하는데 뒤에서 돈을 대줘요. 그래갖고 이분은 친일 논란도 있으면서 근데 나중에 결국엔 대종교 활동도 하시고 결국 3.1의거 때 일본 그 총리에게 나라를 그 독립시켜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요. 그 지금 생각하면 아니 청원서 갖고 되겠어? 그거 부탁한다고 되겠어? 싶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일제에 청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3년형을 받아. 그래갖고 집행유예 기간에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3.1절 때 그런 활동, 독립 활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줬던 거 이런 거 다 무효화 이렇게 되시는데 어쨌든 그런 이 시대에 아주 메인에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로 외교관을 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김용식 선생이 계속 그 지원을 해줘요. 홍합나철을. 그래서 나중에 을사오적 처단 사건이 있을 때 이 홍합나철이 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너에게 이 많은 돈을 대준 사람 이름을 대라. 막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김윤식 이름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조선시대에서 가장 독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불지 않았고 끝까지 지켜줬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스승은 왕석보, 두 번째 스승은 김윤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윤식 선생하고는 28살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 격이고 이 해학이기라는 분은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은 제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해학이기 선생은 15살인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이분이 더 나이가 많은 연배셨어요.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 하시고 나중에 뭐 을사오적 처단 일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좀 스승이야. 왜 스승이냐? 해학이기라는 분은 이암이라는 분의 후손이에요. 행촌 이암 선생은 누구냐?
단군색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행촌 이함의 후손에 또 이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맥이 써준 책이 태백일사. 태백일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책이냐면 환단고기 아시죠? 환단고기 책에 4편의 그 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백일사예요. 그래서 이 이맥이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우리 가문에 내려오던 오래된 책들이 있었다. 근데 그 책들을 다 성종 때라든지 세조 때 이럴 때 다 거둬들이라 그러잖아요. 왜냐? 우리나라 민족이 엄청 위대하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명나라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 금서를 하잖아요. 그 정책을 쓸 때 숨겨왔던 그 비서인 거야. 그 비서를 나중에 이맥이라는 분이 다시 정리해서 내려줬는데 그 책을 해학이기라는 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책을 이 홍합나철 선생한테 전해준 사람이 해학이기야. 그러니까 이분도 아주 이 홍합나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윤식 집에서 서울의 김윤식 선생 집에서 이제 지내면서 뭘 하냐면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그 입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과거 공부를 했어. 드디어 29살에 두둥 그냥 과거에 급제한 게 아니라 뭐야? 장원급제 수석한 거예요. 갑과에서 수석을 한 그런 아주 정말 머리가 비상하신 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를 해? 승정원 일기 아시죠? 임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쓰는 사람이 가주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직책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걸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어디서 태어났다? 완전 시골 촌에서 와가지고 뭐 옷 입는 법이라든지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도 없어. 아버지가 뭐 관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종임금한테 저는 이만저만 해서 단어도 모르고 뭐 예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양을 해. 그때 고종이 아니다. 며칠만 들으면 알 것이다. 이래서 이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3년 후에 징세서장.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장이야. 우리 공무원 시험 칠 때 세무공무원 다 하고 싶어 하잖아. 이때 그 자리에 올랐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뭐가 많았어요? 되게 부패했잖아요. 부패가 탐관오리가 많고 막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낸 돈을 갖다가 그것도 우리나라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벌써 일본에 세가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한테 바치는 꼴이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절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낙향을 해버리셔요.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을 야인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2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김윤식 선생이 제주도로 유배지에 가서 같이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관직, 야인 생활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활동을 하세요? 독립운동에 뛰어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독립운동에는 첫 번째는 독립외교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야 외교 해봤더니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나라를 팔아먹은 우리 이 매국노를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을사오적 처단 의거를 일으켜요. 근데 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정신운동으로 가야 되는구나. 나 혼자 하고 몇 명이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 민족을 다 일깨워야 되겠다. 해서 이 3단계의 독립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외교운동을 하시는데 언제 하시게 되냐면 190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러일 전쟁 해갖고 일본이 이겼어. 근데 일본도 이제 힘든 거죠.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딱 간파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일본 모아가지고 강화 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맺은 게 포츠모스 조약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다. 이거 다 일본에게 양위할 것, 일본에게 할양할 것, 일본에 허락할 것. 누가 이겼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일본은 미리 어느 나라랑 동맹이 맺어져 있어? 영국하고 동맹이 맺어져 있어. 그래서 영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 포츠모스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 또 이 포츠모스 조약을 주선한 미국, 이 4대 강국이 우리 조선을 일본에 넘긴다고 승인한 조약이 포츠모스 조약이에요. 이게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나철 선생님이 어디 가게?
미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당시에 미국에 내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가야 되겠다고 한 사람 최초야, 최초.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민간 외교를 한 거예요. 어떤 정부의 1907년에 헤이그라든지 이거는 고종이 밀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이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나철 선생님은 명함을 만들어 가요. 명함에 한자, 영어 써놨어. 영어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미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금처럼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권을 발급을 냈더니 그 당시에 미국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 왜 가냐? 포츠머스 조약이 간다. 그러니까 일본이 안 내준 거야. 그래갖고 방해해가지고 미국을 못 가게 되면서 그러면 일본으로 가서 가야 되겠다 해서 일본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포츠머스 조약이 일어나기 직전에 뭐예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일어나. 가스라랑 미국이 테프트랑 둘이 만나가지고 내용이 뭐죠?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우리 조선은 일본이 먹는 거 서로 쉿하기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벌써 끝났는데 우린 몰랐던 거죠. 홍합나철 선생님 몰라서 이제 미국까지 갈 생각을 했어. 근데 안 돼서 일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4년부터 1908년까지 일본에 총 5차례를 방문을 하세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자료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일본으로 가야 돼. 일본에 가가지고 그 밀정들이 다 그 어마어마한 자료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홍합나철 선생이 요 1904년부터 1908년까지 어느 여관에 묵었는지 그리고 가게에 가서 얼마짜리 뭐를 샀는지까지 기록이 나와 있어. 소름. 남의 나라 먹으려면 저 정도는. 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일본에서 가서 이분이 뭘 하셨냐 하면 요 내용에 그 일본 일왕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일본의 총리에게 보내는 편지, 그 편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갸우뚱해. 일본 천황이 그 높으신 은덕을 베푸셔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지 않으시옵니까?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우리 뭐 시골에 있는 그런 필부들도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나라를 위한다고 하셔놓고서는 그러면서 러시아랑 전쟁해놓고서는 그러시면 아니 되시지 않으시옵니까? 이렇게 아주 순진한 말을 여기다 써놨어. 읽어보면. 그리고는 이토 히로부미한테도 썼어요. 이토 히로부미한테도 이렇게 쓰고 그렇게 순진한 편지를 썼어. 근데 이제 했는데 답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답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왕 사는 그 앞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단식 그런 거 하세요. 단식 항의 그런 거. 그리고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정적을 만나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같이 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못하게 하지 않을까? 또 찾아가. 근데 그 놈들은 더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싫어하지만 그 일본 전체의 국력이라든지 국익을 위해서 누가 홍합나철 선생을 나인형을 그거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편지라든지 모든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요?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한일 청 3국이 서로 상호 협력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한 게 동양 평화론을 제일 먼저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평화론 안중근 이야기하고 그 안중근 이전에 우리가 그때 보니까 허위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허위 의병장이 하셨네 했잖아요. 그보다 먼저 누가 했어? 이 홍합나철 선생이 진즉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양평화론과 한국 독립론을 주장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 미국에 가기 전에 같이 가실 분들이 미국 스타일로 단발 팍 하시고 이렇게 옷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딱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2기, 나철, 홍필주, 오기호 이렇게 4분이 가서 사진을 찍은 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일본에 계실 때 이제 그 을사늑약이 체결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박재순 있죠. 을사오적 박재순한테 전보를 쳐요.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 근데 박재순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러고는 이제 급하게 막 서울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가지고 1905년 말에 이제 왔는데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게 실망을 하고 광화문을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 근처를 걸어가는데 어떤 백발 노인이 나타나. 백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나인영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뭔가 책 보따리를 주고 호련히 사라지셔. 그리고 그 책 이게 뭐지? 하고 집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책이 2권이 있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단군교 포명서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힘들 때야. 근데 처음에 뭐야 낡은 책 2권에 노인이 갖다 주고 말이야.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이제 이러고는 책을 그냥 구석에다가 이제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런 활동을 계속 했지만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거를 알고 1905년에 체결된 걸 알고 도저히 이 사람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세상이 조용하니까 그래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사들이 목숨을 끊으면서 항의하잖아요. 그런데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것을 처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정기를 수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주정부를 수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그 이름을 자신회라 그래가지고 자신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군자금도 모이고 몇백 명이 왔대더라. 200명인가가 하겠다고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권총을 사고 결사대 18명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래서 6개 조를 나눠 한 조에 3명씩 그 조를 나눠가지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5명인데요. 이 5명하고 그 다음에 이재극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을사오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재극이 그때 법무대신이었대요. 이재극. 그 다음에 이하영, 민영기 이 사람들도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꼭 죽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죄명을 낱낱이 다 얘기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꼭 죽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요렇게 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지용하고 박재순한테 이 홍합 나철 선생이 뭘 보내냐면 폭탄을 보내요. 상자에다가 폭탄을 넣어가지고 이제 폭탄을 뚜껑을 확 열면 빵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줬어. 근데 이 박재순이가 상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칼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거 뭔가 수상하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하면서 이게 열지 마 이렇게 돼서 폭탄이 그 작전이 실패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권중현 죽이러 간 3명 갔어. 총을 쐈어. 근데 어떻게 돼요? 불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한 거야. 저도 총 안 쏴봐서 모르겠는데 총 이렇게 해가지고 땅 쏘면 이렇게 들린다면서요. 총을 안 쏘본 거야. 그리고 또 누구 또 죽이러 간 사람은 뭐라 그러죠? 사격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떨어가지고 못 쏜 거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에 아무도 못 죽여요. 이 을사오적 처단 활동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 이제 잡히죠. 종신형 막 이런 거 봤는데 나중에 고종이 다 그냥 사면 특사로 다 사면돼요. 그래서 그해 말에 다 사면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교해봤어. 안 돼. 2번째는 을사오적 처단도 안 됐어. 그래가지고 되게 시리에 차 있었다 그래요. 그랬겠죠. 시리에 차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원래 막 일에 쫓겨가지고 바쁠 때는 돌아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제 할 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집을 둘러보니까 그때 어떤 노인이 준 책이 있어. 그 책이 뭐였냐? 3.1신고와 신사기였어요. 그 책을 받은 거는 이제 1905년 12월 30일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1906년 1월이라고도 이제 보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백두산의 백봉도사의 제자다. 그리고 내 나이, 나는 이름이 백전인데 내 나이는 90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책을 준다. 그러고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처박아 놨던 책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언제 다시 보게 되냐? 1908년에 다시 일본을 한 번 더 갑니다. 이 을사오적 처단 사건이 불발이 되고 나서 한 번만 더 가자. 막 오기호 그분이 가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같이 일본에 갔는데 그 일본 여관에 있는데 호련히 또 다른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나는 두일백인데
백봉도사의 나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여기 와서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단군교 포명서를 주고 가요. 근데 어씨 뭐야 또 일본까지 또 할아버지가 또 왔어 이러고 이제 그 다음날 여관을 그래서 옮겨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여관에 또 찾아와 이 할아버지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서 소용없다는 거 알면서 여기서 시간을 왜 보내느냐 급하다. 그리고 이제 이걸 주고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책을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그때서야 이제 딱 들어오게 된 거야. 삘이 뭐냐면 이 3일 신고라는 거는 이 홍합 나철 선생하고 나중에 뭐 해학 이기 선생, 그 다음에 정운모 선생 이런 세 분이 대표적으로 이런 단군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의 그 민족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단군교 포명서, 3일 신고를 보면서 이 3일 신고는 5개의 훈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환인, 환웅, 환검이라 그러죠. 단군. 이 세 신이 하나라는 거야. 3일 신. 3일 세 신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강제인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미 내 뇌 속에, 다 모든 인간의 뇌 속에는 이미 신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만 밝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평등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밖에서 뭐 끌어들일 게 없고 내 안에서 그 수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밝히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강제인의 사상이 들어있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밝힐 것인가. 그래서 그 수련법까지 나와 있어. 그 수련법 뭐냐? 지감, 조식, 금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멈추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호흡 있죠. 호흡.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폐식이라 그래서 숨을 멈춰서 돌아가신다 그러거든요.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촉이라면 나의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몸적인, 영적인 수련을 다 법을 얘기해 준 책이 이 3일 신고 책이에요. 그래서 이 3일 신고 책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을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외부에서 뭔가 받아들이려 했던 것이 이제 더 안 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깨우면서 또 뭐예요? 단군교 포명서를 받으면서 내가 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고 깨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군교 포명서는 내용이 또 뭐냐 하면 단군교 포명서인데요. 이 단군교 포명서는 내용에 앞에 역사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단군의 그 어떤 교화, 단군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우리 역사에 있었다. 그 역사는 뭐냐? 발해의 역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부여의 역사에 있었고, 고구려의 역사에 있었고, 그 역사를 쭉 얘기를 해놔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조선시대에 유교와 불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삿된 그 교가 들어왔다 이거야. 불교라든지 유교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얽매이면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사대주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군교 표면서 내용은 우리 역사 얘기, 그 다음에 유교와 불교가 우리 역사에 미친 해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주장하는 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야. 착하게 살자. 그 얘기예요. 착함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다 옛날부터 하나의 민족이었다. 단결하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무호독립선언서라든지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할 때 항상 단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대종교가 그만큼 힘을 가지는 기반이 되는 책이 뭐였다? 글이 바로 단군교 포명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교 포명서 안에는 국파 민멸의 근본 원인을 뭐로 규정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대주의 역사교육이다. 사대주의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붙어요? 역사가 붙어요. 그리고 또 뭐가 붙어요? 교육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과 역사, 우리의 민족에 대한 그 개념, 이걸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 강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야. 역사교육.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드디어 나오는 말이 국망도전. 이거 우리 그 독립운동가 얘기하면서 계속 다 대종교에 입교하셨던 분들은 다 이 국망도전이라는 말로 인해서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듯이 국망도전. 나라는 망했으나 정신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박은식 또 얘기했듯이 이 국망도전이라는 이 글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9년에 단군교를 준광하시게 됩니다. 1월 15일 날 단군교를 밤 12시에 딱 준광을 하세요. 이 준광했던 장소가 어디냐? 지금의 그 안국 있죠.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그 선원 자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시게 되고요. 1910년에 이름을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시게 됩니다. 개명을 하시게 돼요. 이 단군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때 일제는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이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군을 부정하게 시작하거든요. 단군을 부정하게 되니까 이름에 단군자가 들어가면 우리 교가 탄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름 바꿀 때 해학 이기 선생이라든지 그다음 정운모 선생이 이름 바꾸는 거에 반대하세요. 반대하시면서 좀 이렇게 계파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떨어져 나가면서 그 정운모 선생님은 가지고 나가는 거는 이제 천부경을 주로 가지고 나가시고 이기 선생은 환단고기를 가지고 나가시고 이 나철 선생은 삼일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경을 나중에 만드시게 되거든요.